말을 하다 보면 이제 실수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틈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좀 불이익을 좀 본 경우가 많아서 이제 좀 말을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좀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뭐 실수를 한다든지 좀 불이익을 본다든지 그런 것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좀 속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가 이게 뭐 정이나 아니면은 뭐 어렵게 뭐 잣대 그러니까 올바른 잣대를 들이대서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보신만 생각해가지고 말을 좀 상관해서 좀 기복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이제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어떤 심리 상태인가 이게 좀 가리가 안 나서. 자, 질문 내용 이해했죠? 네. 무슨 말인가?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에 대한 교훈이 가장 많아요. 모든 성자들의 경전이나 우리가 그 교훈을 삼는 책들을 보면 말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아요. 부처님께서도 죄를 짓는데 신, 구, 의, 삼업으로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몸으로도 짓고 입으로도 짓고 마음으로도 지어. 근데 입으로 짓는 죄가 4개나 돼야 10개 중에서. 입으로 짓는 죄가 가장 많아요. 그럼 반대로 입으로 짓는 죄가 최고 많다는 얘기는 복을 질 때는 뭘로 복 짓는 것이 가장 많을까요? 입. 입이요. 늘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부정으로 보기가 쉬워요. 우리들은 공부를 할 때. 입으로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것은 반대로 입으로 복을 지면 가장 많이 줄 수 있어요. 자,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루 종일 아니 하루 종일이 아니 평생 따라서 해보세요. 평생 남을 칭찬해도 다 하지 못하고 죽는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오늘부터 우리 죽을 때까지 칭찬만 해도 다 못하고 죽는데요. 어때요? 그 사람은 복을 얼마나 많이 줄까요? 우리 오늘 저녁 먹으면서 우리 가족도 그 이야기했죠.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하면 춤춘다. 원성씨 그랬죠? 저녁 먹으면서 하물며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만나는 사람을 다 칭찬하고 다니면 내 복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교육을 받기를 말하면 실수가 많으니까 말을 하지 말아라. 침묵은 금이다. 부정적으로 그 말을 썼어. 부정적으로. 응? 그 말을 긍정적으로 써봐요. 평생 어쩌? 죽을 때까지. 그러면 내가 오늘 유무념 할 때 나는 오늘 10,000번 칭찬해야겠다. 엄마 오늘 저녁에 체크해보면 9,000번밖에 칭찬 못했네. 그걸 1,000번을 까먹었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말을 안 해갖고 나는 오늘 죄 안 지었네 보다 나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복을 지었네가 더 긍정적인 거 아닐까요? 그러나 그러기는 이게 논리적인 이야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여기서는 신중원이 해라 그 말이죠. 신중원이 해라. 상황에 맞게 해라 그 말 아니에요? 여기서 그 근본적인 말은 그렇죠? 이 성현들의 뜻은 그거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주어 담을 수가 없으니까 신중해라 하지만 칭찬한 말은 하루 종일라도 주어 담을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이 실수가 있고 불이익이 있으니까 자제하려고 한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이런 마음 갖는 게 공부인으로서 참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돌아보는 게. 그러니까 내가 왜 말을 할 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말을 하느냐. 그 말이 험담이냐 모략이냐 예? 아니면 지킬 수 없는 실언이냐 허언이냐 뭐 등등 이 말을 본인이 공부인이니까 구체적으로 잘 돌아봐요. 오늘 인정받으려고 지키고 감당하지도 못할 말을 막 남용하는가. 그렇죠? 나 내일부터 운동 10시간씩 해버릴게요. 기도 막 5시간씩 막 해버릴게요. 막 선 5시간씩 해버릴게요. 아, 그러면 오늘 들으면 무지개 좋지.
아, 이제 현성이가 대학원 들어가는 우리 예비 교무인데, 오늘 아침 공부 시간에 이제 발표를 해요. 교무님, 제가요, 올해부터는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요, 하루에 1000배씩 날마다 수행하고요. 그럼 우리가 감탄하지, 그 말 듣고, 야, 현성이가 저렇게 살면 정말 공부가 일치월장 되겠다. 그래갖고 우리가 저 학교 간다고 막 뭣도 사주고 막 교도님들이 그 감상담 듣고는 막 용돈도 줘 먹을 거 다녀. 그랬는데 그게 뭐요? 다 뻥이었어. 뻥이었어. 이런 것인지 아니면 나는 누가 동지나 누가 무엇을 잘하면 배가 아파. 그 사람을 보고 칭찬을 하고 나도 저렇게 가야겠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기 싫어. 근데 그 사람이 인정받는 거 싫어. 그러니까 뒤에서 막 깎아내려. 아이고 저거 거짓말이에요. 저것만 보지 말아요. 아이고 참 저것만 잘해서 다른 건 못해요. 그럼 막 깎아내. 지금 이게 우리나라 한국 정치인들이 맨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잘못한 것만 기다리다가 막 깎아내려고 그래요. 어찌게든 험장을 하고. 이게 가장 빠른 공격법이야. 그래서 그걸 써.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는지 뭔가 지금 현성이가 내가 말로 해서 불이익을 본다는 게 있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 이것은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해야 돼. 그러나 정말 이걸 할 때 대종사님께서 유문형으로 딱 정해서 내가 이걸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여기에 대해서 유문형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저녁에 일기로 감각감상이나 심신작용 처리권으로 이렇게 하나씩 고쳐나가니까 오늘도 이런 상황에서 죄를 안 졌다. 오늘도 이렇게 방심하고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나도 모르게 놓쳤다. 근데 반절은 알아차렸다. 다른 때 같으면 끝까지 했는데 그죠? 오늘은 말하면서도 할까 말까 하다가 끌렸다. 안 끌렸다.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공부를 세밀하게 해야 돼. 그래서 수행품 1장에 나오듯이 필경은 챙기지 않아도 스스로 될 때까지 토가 떨어질 때까지 내가 이 유문형 공부를 해내야 돼. 그리고 하나 반대쪽으로는 늘 내가 여기에 반대로 남을 깎아내린다는 것은 다시 남을 칭찬하는 그 말을 자꾸 해야 돼. 인위적으로라도. 오늘 10번 유문형으로 고치는 걸 10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유문형을 10개를 칭찬하는 걸로 10개를 잡아서 자꾸 비율을 내가 맞춰야 돼. 유문형의 비율과 이게 칭찬의 비율을 자꾸 이게 공부 수행에서 굉장히 좋아. 여기는만 부정적인 걸 끊으려고만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죠? 칭찬하는 것을 길러가지고 이 칭찬을 하다 보니까 내 몸의 에너지가 이렇게 긍정이 되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상생의 인연이 돌고 기운이 아름답게 되고 내가 더욱더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활발하고 좋더라. 이런 걸 자꾸 느껴볼수록 내가 남을 험담하니까 결국에 내가 불안하고 폐쇄적이 되고 너무 눈치 보게 되고 이것을 빨리 더 알아져요. 공부를 해봤을 때 훨씬 더 빨리 알아져. 그래서 운동도 유능한 코치는 잘못된 것도 고치라고 하지만 장점을 키우라고 많이 가르쳐요. 장점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잘못된 스승은 잘못된 것만 고치라고 그래요. 근데 잘못된 걸 고치는데 50점을 투자하고 잘하는 거에 50점을 투자해서 균형을 맞춰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잖아요. 배드민턴을 치잖아요. 그러면 점수를 보통 25점 게임을 해요. 동호인들은.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몇 번 실수를 하면 막 위축돼. 나 때문에 졌다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왜냐? 상대방도 분명히 우리를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도 이기려고 노력을 해. 그러니까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아? 목적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좋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수비적인 입장이야. 이기려고 하는 것은 공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25점을 내는데 23점은 주어야 되는 거라고. 23점은. 근데 23점을 안 주려고 한다고. 그럼 이거 나 혼자 해야지. 나 혼자 살아야지. 그리고 한 점만
번도 안 주고 내가 25대 0으로 이기면 뭐 들어요? 재미도 하나도 없지. 그렇잖아? 운동이라는 것이 타이트하고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해갖고 아슬아슬하게 얘기하고 희열감도 있고 운동도 재미가 있고 실력이 늘지. 아니 나하고 둘이 살고 탐내서 사는데 25대 0, 25대 1 이기면 뭐 들어요? 상대방도 재미없고 우리도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23점은 준다고 생각해야 돼. 23점은 25점을 먼저 찍으려고 노력해야 돼. 나는 늘 운동할 때 그렇게 해. 세상을 살 때. 그러니까 훨씬 기분이 좋아. 그러면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내 파트너도 실수할 수 있어. 그러지만 지금 10점밖에 안 줬고 15점밖에 안 줬고 20점밖에 안 줬어. 아직도 극단적으로 24점까지 주어도 돼. 듀스 나오면 26대 24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왜 그러니까 10점밖에 안 줬는데 15점밖에 안 줬는데 매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냐고. 거기에 긍정으로 한 점 두었은 게 우리도 한 점 먹으면 되고 최소한 석 점 줄 때 우리가 넉 점 먹자. 아니 마인드를 이렇게 해야 재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고받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험담도 해. 그러나 칭찬을 더 많이 해. 일단 이게 내가 이익 보는 장사잖아. 그런데 내가 이 실수로 상대방이 가슴이 아플 수가 있어. 그러면 운동으로 따지면 이게 치명적인 실수라고. 치명적인 실수. 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2로 올라갈 수가 없어. 급이 안 올라가. 무슨 말인지 알았지? 상대방이 너무 너무 굿을 해가지고 내가 못 받는 것은 상대방을 격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나는 굉장히 이게 진취적이고 발전적이라고 생각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대방이 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야 게임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실수를 하는데 이건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 실수는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레벨이 올라간다고. 레벨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점수를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음에 이 레벨보다 더 높은 레벨하고 시합을 하게 된다고. 그럼 내가 질적인 향상이 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로 실수해서 불이익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치명타다. 치명적인 실수다. 누구에게나 가면 내가 이런 실수를 한다. 라는 것은 고쳐야 돼. 그러나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많은 말 하다 보면 하나 조금 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에 너무 막 또 예민하게 하면 사람이 그러면 위축돼 갖고 아무것도 못 하게 돼. 근데 이런 면도 좀 조심해서 볼 필요는 있다 그 말이야. 이해하죠? 무슨 말인가?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실수가 있어서 불리게 하는 것 이건 고쳐줘야 돼. 그러면 나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아. 특히나 성직자로서 남 앞에 서는 사람은 대중 앞에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대중 앞에 서서 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를 더 노력하다 보면 또 이게 자꾸 고쳐지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꼭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만 갖고 막 집중적으로 매달리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 이게 심리학적으로 그러고. 그러니까 긍정과 이 부정을 자꾸 내가 잘 형성을 해가면서 공부에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서 부정적이었을 때 고쳤을 때 오는 것과 긍정적인 걸 실천해갖고 오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그 맛을 봐가면서 내가 공부를 하면 훨씬 쉽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네. 또 뭐 질문하실 내용 있어요? 오늘 더 공부하시고 싶은 내용 없으시면 여기서 끝내고 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